자, 본인의 블로그를 이제 활성화시켜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첫 단계로 블로그 기본 정보 설정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PC에서 기본 정보 설정할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기본 정보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하시려면은 블로그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네이버 블로그 앱. 자, 우선은 PC에서요. 설정하는 방법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픽스는 다음 시간에 픽스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법적인 부분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는데, 아까 저희가 좀 전에 그 감성 홈베이킹 블로그 참조했던 것처럼 해당 제목을 수정을 여러 번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 번 해도 상관없긴 한데, 미리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내가 이 블로그를 어떤 목적으로 운영할 건지, 그 다음에 해당 주로 어떤 거를 내가 포스팅할 건지 라는 부분을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직접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블로그를 찾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요, 기본 정보 설정은 4가지 정보값, 제목, 닉네임, 설명, 그다음 프로필 사진, 이렇게 대상인데, 자, 네이버에 접속해서요, 네이버에 로그인을 합니다.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입력해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블로그요, 고정 메뉴에 블로그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를 선택하면 블로그 홈에 접속되어졌고요. 블로그 홈에 오른쪽 살짝 쿵 내리면 여기에 보다시피 로그인 되어진 상태면 해당 본인의 아이디 님 이렇게 돼 있고요. 블로그 소식, 내 블로그 포스트 쓰기 이웃 블로그 있는데 이 중에서요 내 블로그를 클릭해 봅니다. 내 블로그를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 본인 블로그에 접속되어지고요. 본인 블로그의 주소는 blog.naver.com/ 본인의 네이버 아이디 이렇게 돼 있어요. 블로그. 설명 드릴게요. 자, blog.naver.com/ 본인 아이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해서요. 접속을 했고요. 저는 지금 현재 이 블로그를 처음 접속했어요. 처음 접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정이 전혀 없으니까 안내가 첫 단계가 초간단하게 블로그 시작하기라고 해서 프로필과 닉네임과 블로그 이름을 설정하고 나만의 블로그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프로필 사진을 이거 클릭해 가지고 등록해 보세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스텝 1이 블로그 정보 설정입니다. 이 단계를 해도 되고요. 이 단계를 안 뜨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기존 블로그 하셨던 분들은. 그런 경우에 그냥 이렇게 뭐 가이드 없이 이렇게 뜨겠죠. 이렇게 접속되어졌다 라고 한다면 자, 근래에 새로 신규로 아이디를 만들어서 네이버 블로그는 자동 생성입니다. 네이버에 그 아이디당 블로그 하나가 만들어져요. 자동으로. 자동 가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별도로 만드는 절차를 신청 절차를 거치지는 않습니다. 자, 근래는 아이디 네이버의 회원가입 정책 절차가 주민등록번호 입력 없이 가입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휴대폰 번호당 3개까지 블로그 그러니까 네이버 아이디를 만들 수 있고, 그러면 핸드폰 번호당 3개까지 블로그를 개설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죠. 근래 신규 가입한 아이디로 접속을 하게 되면 블로그가 기본 꾸며져 있는 기본 스킨 기본적으로 꾸며져 있는 배경 이미지나 레이아웃이나 뭐 이러한 부분 자체가 기본 스킨 자체가 추천되어지는 게 지금 보면은 일단 레이아웃으로 추천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해당 글 자체가 전체 너비를 다 쓰는 형태로 이렇게 돼 있고, 해당 이러한 것들이 위젯이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것들 위젯. 필수적으로 반드시 노출되어지는 위젯이 프로필 위젯, 카테고리 위젯. 이 두 개는 필수적으로 반드시 노출되어지는 위젯입니다. 어쨌든 뭐 현재 여러분들의 레이아웃이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뭐 신규 생성한 아이디인 경우에는 일단 레이아웃 적용되어진 스킨이 이렇게 적용되어 있을 건데, 나중에 저희가 꾸미 파티에서요 뭐 수정하는 거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여기서요
PC에서 블로그 기본 정보 설정은 어디로 가 있냐? 네. 프로필 밑에 있는 포스트 쓰기 관리 통계의 관리형. 네. 얘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네. 톱니바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관리를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게 되면 네, 블로그 관리 페이지에 접속되어졌고요. 네. 관리 페이지는 다시 네, 큰 덩어리로 볼 때 기본 설정, 꾸미기 설정, 메뉴 및 글 관리, 통계 이렇게 다시 네, 그룹핑 되어져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요. 네. 저희가 지금 설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네, 기본 정보 설정, 네. 기본 설정의 기본 정보 관리에 있는 블로그 정보 요거요. 클릭해 봅니다. 네. 기본 설정의 기본 정보 관리에 있는 블로그 정보를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 네. 블로그 정보 설정 페이지에 접속이 되어지고요. 네. 기본적으로 입력되어져 있는 문구가 제목에는 본인의 네이버 아이디, 님의 블로그, 그 다음 별명은 비워져 있고요. 소개글은 자기소개서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프로필, 블로그 프로필 사진 등록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고요. 네. 모바일 커버, 네, 모바일 앱에서의 커버 사진 네, 설정할 수 있고, 프로필형 댓글 사진 설정할 수 있고, 사업자 확인, 네, 블로그를 상거래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서 사업자 정보를 표시해야 된다. 네. 블로그로 통신 판매할 수도 있거든요. 블로그에서 어떤 물건을 판매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네, 해당 블로그에다가 네, 사업자 정보를 입력을 해라 이 말이고요. 네. 그 다음에 추가되어진 게 최근에 추가된 부분이 네이버 톡톡 연결이라는 것도 추가됐어요. 네이버 톡톡 연결이라고 해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채팅 서비스인데 카카오톡처럼 별도의 앱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필요 없이요. 네. 블로그에 해당 네이버 톡톡을 연결시켜 가지고 바로 대화 이렇게 채팅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가입한 톡톡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목록이 뜨는 거고, 여러분들 없으면 밑에 네이버 톡톡 파트너 센터에 접속하셔가지고 톡톡 계정 신청하는 게 있어요. 네. 자, 우선은요, 네. 자, 여기서요, 네, 필수 정보로 네 가지 이렇게. 자, 아까 제가 네,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제목하고 별명이 어떤 영향도가 있느냐. 제목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요 일례로요 네, 해당 다른 블로그에 접속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제가 그냥 별도 창을 그냥 탭창을 띄워가지고 접속만 이렇게 해봤어요. 네, 접속했을 때 다른 블로그 내에 네, 여기 단에 보다시피 단행한 블로그 부분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흔적이 남죠. 단행한 블로그 이거는 필수적으로 반드시 노출하는 위젯은 아니거든요. 근데 해당 블로그 운영자가 해당 위젯을 네, 그 본인 블로그에 이건 나중에 저희가 블로그 꾸미기 할 때 할 겁니다. 단행한 블로그 위젯이 보이도록 설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단행한 블로그들의 네, 흔적이 남는데 기본적으로 블로그의 제목이 남는다. 블로그 제목 남는데 기본 블로그 제목은 누구누구님의 블로그 이렇게 되어 있다 라는 부분인데, 이렇게 흔적이 남는 경우에 네, 제가 이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단행한 블로그 목록을 딱 보면 이 사람 블로그 하는 사람인 것 같고 이 사람들 블로그 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기본 네, 그 제목 설정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으니까 네, 보통 블로그를 하게 되면 제목부터 좀 수정하고 이렇게 하는 편이 일반적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흔적 부분에다가 이 사람은 좋은 음악이라고 되어 있어 이 음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네. 그래서 이거 클릭 이렇게 해볼 수도 있거든요. 645개 네, 글, 음악, 유머, 연애 이렇게 돼 있네요. 네. 네, 이 사람이 제 블로그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네, 뭐 검색에 의해서 주로 들어왔겠죠. 블로그는. 네. 자, 이렇게 간접으로요 홍보할 수 있다. 여기도 보니까 많이 뭐 이렇게 네, 방문자는 없네요. 보니까. 네. 자, 그래서 제목 설정이 약간 중요한데 네, 기준은 25자 이내까지 한글 영문 숫자 혼용해서 작성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수적으로 보이는 글자 수가 9글자예요. 9글자. 흔적 남는 게 9글자니까 한글 기준으로 9글자 내에 네, 어떠한 필수적으로 남길 부분을 배치를 하고 뒤에 더 네, 설정해도 되거든요. 뒷부분은 이제 중요도가 좀 낮은 부분을 뒤에다 배치 이렇게. 그래서 일례로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일부러 이 그 닉네임을 리뷰짱이라고 했거든요. 그냥 리뷰짱. 리뷰짱. 네, 일례로요. 네. 리뷰짱의 뭐 블로그 체험 임의적으로 요렇게 아니면요, 네, 리뷰짱의 블로그 뭐 마케팅. 자, 해당 그 제목에 키워드를요, 네, 포함을 시켜가지고 설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감성 홈베이킹, 홈베이킹 중심으로 하는 블로그인가 보다, 베이킹 중심적인가 보다, 라고 이렇게, 네. 참고적으로 제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는, 네, 정보박사의 소셜 마케팅, 네, 요렇게 정보박사 소셜 마케팅을 위한, 네, 스마트폰과 SNS 활용.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블로그, 네, 이 블로그는 정보박사의 소셜 마케팅을 위한, 네, 스마트폰과 SNS 활용, 그렇게 제목을 잡아뒀던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이전 기수에서 제가 운영했던, 네, 블로그는 여기는 리뷰박사라고 해놨어요. 리뷰박사 소셜 마케팅 강의 및 컨설팅, 이렇게, 네, 설정을 했던, 네,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네, 참조하셔가지고 본인이 블로그 제목을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한번 설정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닉네임 별명요. 네. 한글 영문 숫자 혼용으로 해서요. 네. 한글 기준으로 10자 이내에, 네, 설정을 해라. 네. 그리고 평소에 사용하는 그 닉네임 별명이 있으면, 네, 그 별명을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례로 이제 닉네임과 관련해 가지고 보면 또 재밌는 사례들이 좀 있죠. 네. 주로 보면은 이제 카페나 어떤 동호회나 이런 것들 활동하실 때 보면 본인 이름으로 직접 하지 않고 닉네임으로 활동들을 많이 하시죠. 닉네임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농담 삼아 이야기 나눈 부분인데, 닉네임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카페에서 주로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전혀 안면식이 없어요. 일면식이 없어요. 직접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만난 적이 없는데 그래도 이제 서로 간에 교류하다 보니까 누구누구라는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네, 그 사람들 관계 내에 서로 도움도 주고받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관계성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의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오프라인상에서 만난 적은 없지만 그래도, 네, 중요 뭐 이렇게 한 일이니까,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서 이제 같이 만나는 걸로 약속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네, 거기서 처음 만났대요. 그 사람들을, 서로 동호회 모임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장례식장에 갔으니까 부조를 해야 되는데, 네, 부조를 할 때 이름을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본명 적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이제 닉네임으로 여기 적는데, 네, 한 사람은 도저히 이거 못 적겠다. 네, 그 사람 닉네임이 저승사자였습니다. 네. 자, 닉네임 별명, 네, 어쨌든 온라인에서 활동할 때 보면, 네, 닉네임으로 많이들 활동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이 적은 글 자체가, 네, 나한테 전달되고 올 때 또는 댓글을 달 때 내 이름으로 다는 게 아니라 닉네임으로 다니까, 네, 지난 기수도 이제 그 종강할 때 서로 간에 닉네임이 뭐예요? 닉네임, 그분이시구나, 이러면서 이제 인사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닉네임요. 네. 임의적으로 저는 뭐 리뷰장이면 리뷰장 뭐 이렇게, 네,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소개글입니다. 네, 소개글은 프로필 영역의 하단에, 네, 이미지 아래에 반영되어지고요. 네, 한글 기준 200자 이내다. 네. 근데요, 이게 그 해당 그 블로그 글에 대한 검색 엔진의 노출의 영향도가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약간 있습니다. 연계관계가 있습니다. 연계관계가 있기 때문에 해당 여기 제목의 키워드, 그 다음에, 네, 소개글 부분에서 소개하고 있는 문구 내의 키워드, 이런 부분들을 좀 가만히 되게끔 좀 작성할 필요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일례로, 네, 이전 기수에서 제가 했던 거는 뭐 블로그와 유튜브, 페이스북 활용, 뭐 소셜 마케팅 팁과 강의를 위주로 합니다. 뭐 이렇게, 네, 작성한 부분도 있고요. 네, 정보박사 블로그에서는 소개글이 블로그와 유튜브 마케팅을 강의 및 컨설팅 해드리고는, 네, 정보박사 김광수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블로그를 활성화시켰던 목적 취지는
오히려 유튜브를 홍보하기 위해서 제가 블로그를 활성화 좀 시켰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네, 유튜브의 동영상이 네이버 검색 엔진의 동영상 영역에 노출이 기본적으로는 안 돼요. 기본적으로는 안 되는데 한 1년 이상 꾸준히 올리면 노출이 돼요. 근데 한 1년 이상 투자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을 네, 해당 네이버 블로그 영역 내에 이렇게 노출시키기 위해서 해당 이 블로그를 제가 활성화를 시켰던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문구상에 이제 뭐 정보박사 유튜브 채널 구독하면 다양한 네, 무료 동영상 강좌를 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소개 이렇게 해놨고요. 네. 하단에 블로그 내에 여기 이거 클릭하면 네, 정보박사 유튜브 채널에 접속되어 오게끔 이렇게 연결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나중에 저희가 이거 다 할 겁니다. 네. 이거 다 할 겁니다. 자, 네. 그래서 소개글 같은 경우에 뭐 꼭 길게 적어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네. 심플하게 목적이 뚜렷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뚜렷하게 뭐 행신동에서 블로그 뭐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누구예요? 뭐 이렇게 뭐 알짜 정보 소개 드립니다. 뭐 이렇게 소개한 분들도 계시고, 네. 뭐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전 기수에 네. 뭐 행신동 사랑방 뭐 이렇게 네. 행신동 사랑방이라는 이름으로 하셨는데 행신동 사랑방이라는 글로 작성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자, 블로그 제목과 그다음 닉네임에 대한 네, 또 그 연관되어진 서비스 설명드리면 블로그 홈페이지에서 해당 블로그를 네, 조회할 때 네, 조회 대상에 보면 이 검색 엔진은 네이버 검색 엔진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네이버 블로그 홈페이지에서의 검색 엔진의 조회 대상은 블로그 글만 대상으로 하거든요. 블로그 글만 대상으로. 근데 보면은 대상이 포스트 글 단위 조회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 주소 찾아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별명 및 아이디로 조회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거꾸로요. 네, 내가 이 별명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네, 뭐 일례로 리뷰짱 3명 있네요. 3명. 아, 4명 있네요. 비슷하게 리뷰짱으로만 하는 거는 네, 3명이고 리뷰짱 블로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네요. 네. 이렇게 조회해 볼 수 있어요. 저 별명은요, 중복 허용이 됩니다. 중복 허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정보박사 이렇게 하면은 네. 19명이 정보박사라는 네. 네이버 내의 블로그 네. 닉네임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되어집니다. 네. 많아졌어요. 많아졌어요. 이전에는 네. 이만큼 안 많았는데. 뭐 리뷰 박사는 네. 리뷰 박사 이렇게 돼 있네. 2명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근데 보통 보면 또 이제 그런 걸 또 많이 하시거든요. 보면 성당 다니시는 분들 세례명으로도 많이 하시는데 일례로 제가 하시는 거 라파엘이라고 828명 이만큼 많습니다. 그러면 해당 본인의 블로그 주소를 네,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찾아봐라고 한다면 못 찾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희소성적인 부분도 약간 고려를 좀 하셔가지고 네, 다용맘 38건 네. 자, 이렇다라는 부분이고요. 블로그요. 블로그는 이건 블로그 제목으로 찾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해당 블로그 이렇게 돼 있으면요. 네. 블로그의 제목요. 제목 내에 다용맘 뭐 이렇게 돼 있는 네, 블로그들. 다육사랑. 네. 뭐 블로그 홈에서 블로그 대상으로 해서 다육사랑 현인애라고 찾아봐. 그러면 내 블로그 찾아질 거야. 네. 저희 과정 이수하셨던 분이세요. 네. 나중에 성공 사례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잘 운영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네. 여기 블로그도 네. 저희 과정 이수하신 분인데 인기도가 굉장히 높아요.
인기도 지수가 높아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 다육사랑 현인에. 그래서 다육과 다육식물과 관련되어진 어떤 키워드로 조회해 보시면 이분 글이 상위에 많이 뜰 거예요. 보시면은 대갈록 구름이 내에 보면 숫자 값이 네. 요게 댓글 수거든요. 댓글이 이만큼 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44개, 60개, 49개, 59개, 네. 80개 뭐 이렇게 댓글들이 이렇게 달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로그 같은 경우에 인기도 지수가 높아요. 댓글 수가 80개고요. 댓글 수가 일례로요. 80개고요. 여기에 공감 수는 지금 115개예요. 네.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지수 중에 인기도 지수의 영향도가 큰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만큼 댓글이 많이 달리고 또 공감 좋아요 이게 네, 많이 이렇게 받아지느냐라는 부분으로 또 나중에 좀 소개해 드릴 부분이긴 한데 네. 1차적으로는 내용적인 부분으로 우선 저희가 접근할 거고요. 나중에요. 네. 그 인기도와 관련해서 이웃관리적인 부분으로 네,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 이웃수가 지금 이분을 이웃으로 추가한 사람이 1,008명입니다. 단기적으로 굉장히 전가폭이 커요. 이분은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면은 네, 몇 년 동안 했는데 이웃수가 네, 1,068명 이렇게 돼 있는데 비해가지고 네, 이분은 지질환 기술에 수강하셨던 분이거든요. 네, 작년도 9월달부터 12월달 가정 수강하셨던 분이신데 네, 인기도가 제일 높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분 같은 경우에도 네, 사례를 한번 볼까요? 블로그 제목이 다육사랑 현인입니다. 블로그 제목이 다육사랑 현인에 그 다음에 닉네임이 다육맘 현이네요. 닉네임이 다육맘 현이네. 네, 그 다음에 설명이 이렇습니다. 뭐 석연화로 시작된 다육사랑인데 어느 사이에 사랑스러운 다육 네, 들로 뭐 베란다가 가득 찰 정도로 깊이 있는 다육사랑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분의 블로그 운영 목적 취지는 말 그대로요. 네, 취미로 시작했던 다육이 키우기가 규모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해당 그 판매적인 부분까지도 약간 생각을 하시고 블로그를 시작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카테고리를 보면은 네, 다육 사랑방, 다육 화분, 다육 키우기, 일상생활, 여행 취미, 건강, 방송 음악, 하디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자기 핸드 페인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포스팅한 글수가 전체 글이 467개인데 그 중에 거의 뭐 3분의 2 이상이 거의 대부분이 다육 사랑방 여기에 네, 포스팅한 걸로 되어 있죠. 전체 보기 클릭 이렇게 해서요. 네. 목록요. 네. 여기 전체 보기에 목록 열기가 안 돼 있거든요. 목록 열기를 클릭하시면 제가 볼 때는 약간 이분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네. 목록을 열기해 주시는 좋으세요. 요거와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게시판 추가할 때 네, 상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목록 닫기가 돼 있으면 밑에 있는 이 글을 읽고 난 다음에 네, 그냥 나가는데 목록 열기가 돼 있으면 위에 연관된 글 목록이 보이니까 또 클릭해가지고 다른 걸 또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방문한 방문자들이 여러 개의 글을 보고 나가도록 네, 유도한다고 튼다면 목록을 네, 열어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최신 글이 5월 4일자 네, 오늘 작성한 글입니다. 네, 1년 전 다육사랑방 유유 이렇게 돼 있네요. 네, 1년 전에 블로그 오픈하셨나봐요. 네. 그 다음 어제 작성한 글이 그 1단이죠. 1, 2, 3, 4 거의 뭐 26, 27, 28, 29 네. 이분 같은 경우에요. 네. 왼쪽 단에 보시면 나만의 실천 100일이라고 해서요. 1일 1포스팅에 트로피를 2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매일 네,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블로그를 포스팅 해서 성공한 케이스로 2번 네, 100일 목표 유제. 지질한 기수는 처음 스타트할 때 이걸 했었는데 제가 볼 때 좀 부담을 느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난 기수는 안 했어요. 안 하고 끝나는 시점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속달 익히신 방법을 활용해서 특정 주제로 좀 더 네, 더 활성화시키고자 하신다면은 왜냐 그때는 이제 과정 끝나고 난 다음에 수업도 없으니까 네, 수업 시간 이용해야 저희가 포스팅 꾸준히 하는데 그래서 이제 목표치를 하나 다셔가지고 요게 이제 100일 목표 이제 달게 되면 1단계별로
포스팅 했다 안 했다라는 게 동그라미 X로 표시가 되거든요. 네, 다른 사람도 보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떠한 목표치를 하나 정해가지고 그 목표치를 이렇게 달성해 나가는 것을 처음부터 이거 하면 조금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요 내용에 대한 설명도 드릴 겁니다. 그때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보면은 꾸준하게 지금 하시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뭐 다육화분, 수제분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육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다육식물 뭐 일례로 주제로 다육화분, 수제분 검색해 보면 이분이 쓰신 글들도 상위 노출되실 거예요. 다육화분으로 한번 해볼까요? 블로그 영역. 다육과 관련되어진 블로그도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다육이랑 수제화분 뭐 다육 다육이 엄마의 다육이 많은 것 같아요. 다육이 엄마 이렇게 됐네. 다육화분 수제분 다육화분 그 뜻이죠. 다육화분 수제분 다육화분 만들기 수제분 만들기 다육화분 수제분 만들기 이분 글이 거의 이 키워드로 지금 현재 한 페이지 내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가 지금 노출됩니다. 10개 중에. 자, 그래서 블로그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강점이 특정 키워드를 아예 독점할 수도 있어요. 특정 키워드로 아예 해당 여러 개 글들이 노출되어지게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로그 글은요 글 단위별로 조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개념적인 부분을 정립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목과 별명과 소개글을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할 겁니다. 블로그 프로필 사진 등록적인 부분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는데 PC에서 등록할 수도 있지만 스마트폰에서요 등록하는 게 오히려 더 수월할 수도 있어요. 스마트폰 촬영한 사진을요 굳이 PC로 보내지 않고 바로 대신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에 블로그 앱을요 네이버 블로그 앱을 설치하셔가지고 바로 등록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